엄마 시리즈 전문 작가. 소원은 그 통일? 우리 내 집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한 가지 단계별로 돈 공부를 해야겠다. 엄마의 돈 공부, 엄마의 가계부, 엄마의 첫 부동산 공부, 엄마 시리즈 전문 작가. 엄마 시리즈 경제 경영서를 4권 정도 출간을 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실패도 하고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은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실수와 실패도 없이 뭐 넘어지지도 않고 달리고 막 이런 사람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과 실수를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단계별로 돈 공부를 해야겠다. 로맨스 소설만 읽던 제가 이제 경제책을 막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경제신문을 구독하기 시작했어요. 신문을 구독해서 부동산, 금리, 그리고 주식 요 3가지, 주가, 부동산, 금리 이 3개를 매일 확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상의 재테크 카페에 가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입을 하면 여러분 혹시 온라인 카페에 가입하신 분 계신가요? 어떤 카페든 가입을 하면 실명을 쓸까요? 닉네임을 쓸까요? 닉네임을 쓰죠. 저도 가입을 해서 아, 나는 부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뉴 리치라고 이제 가입을 했어요. 들어가 봤더니 빌딩 부자, 100억 부자, 건물주, 굉장히 저보다 센 닉네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재테크 카페에 가입을 해서 여러 가지 글을 읽었어요. 성공담도 읽고 실패담도 읽고 또 칼럼도 읽으면서 지식을 많이 쌓았어요. 근데 제가 아시는 분은 엄마 친구분이신데 재테크 카페 이런 거 가입 안 하세요. 근데도 재테크 굉장히 잘하시고 건물도 갖고 계세요. 이분은 근데 취미가 있어요. 이분이 점심은 명동에서 드셔도 커피는 어디서 드실까요? 부동산에서 커피를 드세요. 본인이 내가 부동산을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 점심때쯤 되면 커피도 한 잔 사고 야구르트도 몇 개 사가지고 부동산에 들리시는 거예요. 거기 앉아 있으시면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금매 소식도 듣게 되고 또 시세도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파악을 하게 되죠. 여러분이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배울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고 동료가 필요해요. 이럴 때는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부동산에 갔을 땐 빈손으로 막 가서 그냥 앉아 있으면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을 받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먼저 줘야 하고 내가 먼저 드리는 그 마음가짐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더 배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3번째는 강의와 세미나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는 것처럼 저도 강의도 많이 들었고 세미나도 많이 들었고 요즘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50대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왜냐하면 남편이 은퇴할 시기가 되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강의와 세미나 그 다음에 모의 투자. 우리 보통 수능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투자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느낌이 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분은 아파트 분양하는 아파트를 보러 갔는데 막 설명을 듣다 보니까 분양 상가가 굉장히 좋아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상가를 계약을 하고 오신 분이 계세요. 나중에 상가의 상권이 안정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모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실전 투자를 해야만 여러분이 잃지 않는 안정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 보면은 예전에 나편한 양이 있었고 나미래 양이 있어요. 나편한 양은 둘이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나편한 양은 처음에 결혼할 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24평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됐어요. 나미래 양은 그냥 작은 빌라에 시작을 하고 돈을 좀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4년이 지났는데 나편한 양의 그 집주인이 전세를 한 1억 이상 높여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그때에는 아기가 2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기가 2명이 돼가지고 좀 넓은 집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서울에서는 넓은 집이 없으니까 좀 외곽으로 가서 넓은 집에 새 아파트에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요. 나 미래양은 4년 후에 역세권에 좀 작은 아파트 24평 소형으로 해서 역세권에 집을 마련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는데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나 편한 양의 집은 별로 오르지 않았고 나 미래 양의 집은 좀 오르게 됐어요. 우리가 집을 살 때 사실 내 집을 마련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우리 소원이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그 통일? 우리 내 집? 그렇죠. 우리 모두가 우리 가족하고 정말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내 집 마련이 꿈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내 집 마련을 어디에다 하느냐가 사실은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한 가지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후가 돼서도 나의 집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집을 골라야겠죠. 그래서 그 몇 가지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역세권, 교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엔 대단지, 그 다음에 편의시설, 학군, 조망권 이 5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요즘은 역세권이 사실 지하철이 멀리까지도 뚫려 있기 때문에 특히 중심 지역에서 일자리가 모여 있는 곳에서 가까워야 돼요. 서울을 예로 들자면 강남, 여의도, 시청에서 가까워야겠죠. 그리고 몰세권이라는 말이 있어요. 옆에 이런 몰이 있다던가 또는 마트라던가 편의시설 큰 게 있으면 살기에도 편하고 집값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죠. 세 번째는 학세권이란 말도 또 생겼어요. 옆에 학원이 많다던가 또는 좀 좋은 학교가 있다거나 학군이 괜찮다면 가격이 좀 유지가 되어주죠. 네 번째는 숲세권이에요. 요즘에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집에서 어떤 공원이 보인다던가 좀 공기가 괜찮을 수 있는 지역이라면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4가지 너무 주관적인 조건이 아니라 이런 4가지 요소들 꼭 고려를 하셔서 여러분이 집을 고르시면 별로 잃지 않은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의 이 교통망에 대한 계획이 또 있고요. 또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이 있고 2030 서울 플랜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보시고 이런 지역들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내가 여기다가 내 집을 마련해야겠구나 이런 감을 얻으실 수가 있죠.